네,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뿐인데 증시에는 무려 4명이라고 올라와 있네요. 2025년 상반기 주당 가격 100만 원을 넘긴 황제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순간일 뿐 진정한 황제의 자리는 단 하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이 자격을 두루 갖춘 진짜 황제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와 있는데요. 전일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죠. 앞으로도 매출 성장 더욱더 크게 나올 거다라면서 전망치도 10% 이상 상향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2위에는 삼양식품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전에 150만 원 이미 터치한 바가 있었는데 추가적인 목표가 180만 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3위에는 태광산업 나와 있고요. 4위 효성중공업이 올라와 있네요. 이제 미국의 전력기업 GE 버노바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수요 견고하구나라는 부분 확인을 했습니다. 몸집을 더 키울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아직까지는 황제주는 아닙니다. 94만 1,000원으로 오늘 정규장 종가를 형성했는데 목표가 130만 원까지 나왔네요. 황제주로 등극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럼 이 안에서 두 분의 선택은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주가가 높은 덩치가 큰 종목들이 쭉 나열이 됐는데 한 종목 정도는 쉽게 배제가 됐을 것 같고 나머지 종목 중에 과연 어떤 걸 꼽아주실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고 차트로 봤을 때 가격적 메리트도 좀 있어 보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두 분 답에는 없었고요. 이 대표님은 효성중공업 그리고 송 매니저님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각각 이유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효성중공업, 이거 지금 괜찮은 건가요? 일단 차트만 보면 아찔합니다. 사실 네. 근데 보기 종목들이 다 좀 52주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 중에서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제 또 실적을 받쳐줄 수 있는 기업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효성중공업을 좀 꼽아봤고요. 사실상 이제 주가의 흐름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보기에 있는 이제 종목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대부분 52주 신고가를 찍었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이렇게 조정폭과 상승폭이 계속해서 좀 번갈아 가서 계속해서 좀 그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같이 이제 굉장히 좀 혼조스러운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를 좀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강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좋죠. 그래서 작년부터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연도에도 이제 충분히 2분기부터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 굉장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ESS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같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미국향 수주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수주 잔고에서 미국향 매출 비중이 이제 차지하는 게 한 40%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의 전력망 노후화는 정말 지겹게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전력망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최소 한 50년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걸 빨리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슈퍼사이클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좀 돌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체를 한다라고 해서 1년,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라 최소 10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번 2분기 실적도 영업이익 이제 작년에도 워낙 잘 나왔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동기 대비해서는 한 2배 가량 또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1분기 때도 워낙에 좀 잘 나왔던 부분들인데 여기서 또 한 번 증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3, 4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좀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들 최근에 7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는 모습. 하지만 조금 눈에 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기금이 지금 7월 들어서 다 팔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최근에 이제 흐름들이 시장이 외인이 사는 종목, 기관이 사는 종목, 연기금이 사는 종목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은 저는 외국인이 결국에 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다 중요한 이제 수급들입니다. 뭐 이제 개인 수급도 안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개인들의 수급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꾸준하게 들어온다라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기관이라든지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외국인보다 보유 기간이 좀 짧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길게 보시는 종목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훨씬 더 좀 신뢰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송률 매니저가 꼽아주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100만 원 돌파 시도를 몇 차례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K9에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모멘텀이 너무 많습니다. 우주항공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까지 모멘텀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만 원 넘었냐 안 넘었냐 이게 황제주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황제주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의 전망이 좀 밝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 잔고만 지금 24조 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수출 국가가 너무 많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하는 국가가 6개 국가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12개 국가로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주 잔고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한미 연합훈련 일정도 남아 있고 지금 수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꼭 보셔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6조 4천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보셔야 되는데 내후년까지 연평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까요. 약간 중장기적으로 봐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모멘텀도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방산 쪽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둘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 테마에 해당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충분히 100만 원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13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100만 원 이상은 날아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송률 매니저가 좋아하는 차트 모습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진정한 황제로 거듭나서 뭐 100만 원을 뚫고 목표 주가까지 달려간다고 하면 지금 사도 괜찮은 건가요? 예, 확실히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아닌데요. 너무 많이 올랐죠.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눌림 구간이 있었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유입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시되 다만 저는 비중을 높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 오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송률 매니저는 늘 좋은 섹터 내에서 저평가되거나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남녀 통해서 그 좋은 종목들 많이 앞으로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문제 통해서 오늘장 분석을 해봤고요. 이수리 대표와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송률 매니저는 이어지는 애프터 성공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